중동의 지형적인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 주로 사막이 많고 모래바람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자주 드나들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위험하고 척박한 땅을 지구에서 한번 꼽아보면 살기 좋은 곳에는 절대로 비밀을 숨겨두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곳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자주 들락날락 거리더라. 눈에 자주 띈다 이 얘기입니다. 비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험소, 연구소를 차려야 되는데 비밀리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극비리에. 그러면 어느 지형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뉴욕 한가운데를 연구실로 만들겠습니까? 한국의 서울 한가운데를 만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가 실험을 하는 장소를 선택했는데 중동이라는 땅처럼 좋은 곳은 없더라. 첫 번째, 낮과 밤의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자주 벌어집니까? 신기루 현상이 아주 자주 벌어집니다. 신기루는 어떤 현상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몽사몽 상태입니다. 우리 그 신바트 영화 또는 뭐 이 중동의 사막에 관한 영화들 보게 되면 헛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헛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내정실인지 아니면 신의 어떤 그 상태에 돌입이 됐는지 일종의 트랜스 상태입니다. 중동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겨울에 집안에는 히터를 강하게 올려놓고 바깥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리창에 바깥이라는 공간과 안이라는 공간, 자, 유리라는 하나의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에너지체입니다. 자, 이 에너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증기가 끼든지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싹 서려버립니다. 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실험실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왜냐하면 혹시나 인류가 실험하는 장면을 본다든지 실험의 결과물을 본다든지 했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른아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몽환적인 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이 바로 중동이라는 땅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자주 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덥기도 좋더라. 실험하기에 최적지가 바로 중동이라는 땅이고 수메르 문명을 잘 바라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특이하게도 인류가 걸어오는 수많은 진화의 과정에서 수메르라는 인류의 초근대적인 문명인데 너무나 발달된 문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2025년을 살아가는데 지금이 가장 발달된 문명에 속하는데 수메르라고 하면 시간 타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아주 낮은 단계의 문명이 존재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메르 문명이 초우주적인 초현대화된 도로라든지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풍습, 사람들의 옷차림 굉장히 뭔가 모던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담고 있더라라는 거. 미개한 종족이 아니고 굉장히 뭔가 계획적인 그런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교한 그런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스테리 속에 빠져듭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났는가? 수메르 문명이라 얘기하지 말고 우주에서 지구라는 하나의 실험실을 통해서 우주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지구라는 하나의 환경을 우주가 만들어 버립니다. 이 지구라는 환경 중에서 미들이스트입니다. 중동이라는 땅을 하나 만들어서 이 속에서 낮과 기온의 온도차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게 함으로써 신기루 현상을 자주 일으키고 모래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양이 굉장히 온도를 높이면서 아주 고온의 온도를 유지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고온의 온도가 필요합니까? 왜 45도 이상 50도에 가까운 고온의 온도가 유지돼야 됩니까? 우주에서 실험을 하는 이 하나의 실험하는 형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실험실을 기계를 돌릴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어떤 에너지입니까? 전력 아닙니까?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더 초고도화될수록 초지능의 인공지능을 가질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전력과 냉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가 올라오면 이것을 빨리 식혀야 되니까. 자, 이런 것처럼 중동의 45도 이상 때로는 50도 이상의 고온이 온다라는 것은 우주적인 실험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전력을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장소로 세팅을 전부 다 해놓은 겁니다. 고온의 지대. 그래서 중동에는 주로 우주에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중동 중에서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집트 쪽, 이라크 쪽, 또는 조금 넘어와서 그리스 쪽.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 쪽에는 관제탑, 우주하고 송수신을 연결받는, 때로는 실험실에서 뭔가 실험에 초과되는 현상, 또는 뭔가 우주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 발생될 때 어디서 수신을 주고받고 송신을 주고받고 합니까? 관제탑에서. 예를 들면 관할하는 곳입니다. 실험실에서 뭔가가 오버됐다라고 할 때 조절을 해주는 중재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거기 A 구역, 이집트, 예를 들면 이집트 쪽이 A 구역입니다. 피라밋이라는 실험실을 지금 실험을 하는데, 지상이라는 이 지구 속에서, 3차원 속에서 더 높은 다차원의 세계로 이제 통로로 들락날락 거리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스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전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높은 곳에 있는 관제탑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전부 다 관할해서 자제시켜주고, 또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정보를 내주기도 합니다. 델피라는 그리스의 템플, 델피를 가보시면 전부 다 암벽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관제탑 역할을 하기에 최적지가 델피라는 곳입니다. 전부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래서 이 델피에서는 바로 우주로 모든 이 지구의 실험장에서 벌어지는 실험의 결과 또는 실험의 과정, 이 구역마다 뭔가 우주적인 힘으로 관리의 범위를 넘어설 때 델피 관제탑에서 이것을 중재하거나 또는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역할. 중동이라는 땅 자체가 사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땅 속에 엄청난 우주의 실험장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 그 실험장 중에서도 실험의 결과물도 나와 있고, 또 실험했던 실험의 현장, 실험에 들어갔던 도구들.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물이라고 얘기하고 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유적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수께끼라는 네 글자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실험장입니다. 남미 쪽의 마추픽추, 또는 영국의 스톤헨지. 자그마한 실험장이죠. 자, 본격적인 거대한 실험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중동이라는 이 땅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명과 현대라는 이 문명이 과연 서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세계라는 환경을 알게 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1900년 이후부터 아주 빠른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고, 마침내 디지털까지 왔고, 사람의 형상과 똑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이제 만날 시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20년 동안 이루어진 이 모든 결과물, 이것은 인간들이 연구한 인간 실험실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아니고 수많은 유적지, 우주 실험장에서 1900년부터 비밀리에 힘의 세력들, 주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자,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 자, 그 존재들이 이미 중동에서 무엇이 나왔는가라는 것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많이 보고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험실에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실험을 했다. 수많은 인간 생명체 또는 인간과 흡사한 다중인간 생명체 또는 여러 가지 특이한 생명체,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수많은 실험 결과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도굴 현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이라는 땅 속에, 이집트라는 땅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라는 소문이 엄청나게 들었고, 우리가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도굴꾼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라크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라크 전쟁을 그렇게 자주 벌이는 이유가 뭔가? 미국은 도대체 이라크에서 무엇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라크를 두드렸는가?
이라크라는 땅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이것을 지켰는가?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중동 전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중동은 늘 그런 곳이야. 늘 종교적인 왜곡된 종교의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왜곡된 종교의 이념을 가진 그 수많은 단체 또는 민족, 자, 이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주고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서 계속 주지 않았습니까? 이라크를, 중동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류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자, 미국은 어떤 식으로 이라크에서 가져온 수많은 이 비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용을 했습니까? 때로는 연구실의 생물학에서, 때로는 우주선을 만드는 데서, 때로는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주인의 기술들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했고 그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실험실에서, 인간들이 있는 실험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박사들이 있는 그런 실험실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자, 과연 이 개발품이 그들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우주인으로부터 가져온 비밀 문서로부터 그 비밀의 암호를 풀고 이것을 실험실에 적용을 시켰고, 이것을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이것을 우주인의 연구실에서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절대로 할 수 없겠죠. 1900년부터 이미 우주인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지구의 힘의 세력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깨닫는다라는 것은 지구는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디지털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